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외계어 같은 영어를 우리말처럼 만들어드리는 저는 외계어 학당의 미니쌤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정말 영포자 탈출을 위한 첫 번째 강의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앞전에 찍어놓은 OT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이 있다면요. 반드시 그 강의 먼저 듣고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자, OT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준비물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제 블로그 주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첨부 파일로 교환 올려놓았으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필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샤프와 지우개, 그리고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펜, 마지막으로 형광펜까지 같이 챙겨서 이쪽으로 다시 와주시는 걸로 할게요. 네, 여러분들 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랑 교환 첫 페이지 표지부터 보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교환 첫 페이지에 보시면요. 이렇게 외계어 학당이라고 나와 있고 요 밑에 이름을 쓸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요게 바로 첫 페이지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로 가시면 맨 위에 컨텐츠라고 나와 있고 그 밑에 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듯이 이렇게 별표가 빠방빠방 쳐져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제가 시작을 할 건데요. 자, OT 수업이랑 조금 겹치겠지만 이제 진지하게 들어주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영포자고 어떻게 하면 영포자를 탈출할 수 있을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진짜로 이 세상 마지막으로 내가 영포자를 탈출하기 위해서 용어 정리를 해야만 하는 이유예요. 해야 하는 이유도 아니고 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포자를 탈출하기 위해서는요, 말 그대로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납득을 시켜 드릴게요. 자, 밑에 첫 번째 퀘스천 마크를 보시면 나는 왜 영포자? 나는 10년을 넘게 공부했는데 왜 영포자? 이런 물음이 있어요. 자, 만약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I love you와 같은 문장만 있다면요. I love you와 같은 영어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전혀 영포자가 아니에요. 이거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쵸,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러한 밑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벌써부터 모르겠죠. 그게 바로 이유예요. 자, 다시 여러분들 I love you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OT 강의에서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영어는 위치가 전부인 언어죠. 그리고 그 위치 패턴이 5가지밖에 없다고 했었고 그 중에 세 번째 위치 패턴이에요. 자, 빨간색으로 옆에다가 세 번째 위치 패턴이라고 한번 적어 보실게요. 이렇게 세 번째 위치 패턴일 때는요, 여러분들 100%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자, 써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100%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맨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단어 있죠. 이 단어 뒤에다가 무조건 은는이가를 붙여주시면 돼요. 네, 이 중에 하나를 붙여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I는요, 나죠. 그럼 나에 어울리는 건 뭐예요? 그쵸. 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럼 100% 정확한 해석이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있는 요 단어에는 이제 위치 패턴이 세 번째일 때 요 단어에는 무조건 여러분들 여기다 다자를 넣어서 해석해 주시면 100% 완벽합니다. 영어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이 세 번째 단어에다가는 뭐를 붙일까요? 그쵸, 알고 계시죠? 여기는 을을 중에 하나를 붙이시면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너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를. 뭐 우리 말에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받침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이런 식으로, 너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들 같은 경우에는 들의 이제 리을 받침이 있죠. 그들 름이 아니라 을이 되죠. 요건 이제 한국어. 여러분들 한국어 잘하시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서 너는 싫어한다, 그를 이라고 하는 문장을 장문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는자가 붙어있니? 그러면 어디다 쓴다? 맨 앞에다 쓰시죠. 그래서 요 정도는 가뿐하게 이제 장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야, 너는 이렇게 유가 들어가겠죠. 어디에? 첫 번째. 그리고 싫어한다. 왜? hate 한번 가볼게요. 싫어한다, hate. 싫어한다. 다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두 번째에다 써주시면 100% 완벽한 장문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 르이죠. 르이 갖다 붙어있니? 그러면
그를 세 번째에다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를 쓰면 될까요? 뭐 he 아니야? he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건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그를 할 때 이렇게 힘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너는 싫어한다. 그를 이라고 하는 정말 정확한, 여러분들 영어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영어를 잘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문장이 간단할 때. 근데 여러분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얘도요, 괴물같이 생겼지만 무조건 1형식에서 5형식, 즉 첫 번째 패턴 아니면 다섯 번째 패턴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그래서 얘는요, 제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요, 얘랑 똑같은 패턴으로 세 번째 패턴으로 보여요. 자, 세 번째 패턴으로 보인다. 요것만 이제 여러분들 봐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해석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제 눈에는 왜 얘가 세 번째 패턴으로 보이냐면, 왜냐면 사실 여기 if부터 시작해서 with it 여기까지는 문장 속에서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돼요. 갖다 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in부터 시작해서 decision, for부터 시작해서 문장 끝까지 있죠. 얘네는요, 없어도 돼요. 갖다 버려도 돼요. 없어도 되는 애들이에요. 그럼 남는 애들은 누구밖에 없냐면요, 자, 맨 처음에 you, 여기에다가 저는 있는 이가 중에 하나를 붙여줄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여기 would have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제가 뭐를 붙일 거냐면요, 네, 다자를 붙일 겁니다. 다,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little or no difficulty 여기에다가는요, 제가 을을 붙일 거예요. 을 중에 하나를 여기에다가 붙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네 짜그리를 다 없애버리면 You would have little or no difficulty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얘랑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저는 얘를 딱 보잖아요. 그럼 I love you처럼 보이고요, I love you처럼 빨리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세 번째 패턴이라고 하는 구조가 보이면요, 있는 이걸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달을 갖다 붙이면 되고 을을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영어를 그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영어 실력이 늘어나면 작문도 하고 말도 하고 들을 수도 있으시겠죠. 이게 바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영포자를 탈출할 수 있는 길이에요. 자, 길은 단 하나뿐이에요. 뭐밖에 없다? 여러분들 구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구조는 뭐냐면 이제 위치라고 하는, 영어의 전부인 위치를 문법 용어로 설명하면 구조라고 하는 게 딱 들어맞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여러분들이 영포자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빨간색으로 구조가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있는 이걸 갖다 붙여야 될지, 여기다 갖다 붙여야 될지, 여기다 갖다 붙여야 될지, 아니면 이 세 개 중에 하나에만 갖다 붙여야 될지, 세 개에다 다 갖다 붙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구조는 제가 몰라도요, 영어는 제가 단어는 진짜 많이 외웠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단어를 다 외워놓고서는 여기에다가 있는 이걸 붙여야 될지 을을 붙여야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단어 뭐 엄마, 맘마, 뭐 화장실 이런 식으로 애기들처럼 그냥 단어만 가지고 그냥 나만의 소설을 쓰면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또 틀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계속 반복해서 겪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영어가 쉽게 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키포인트는 하나예요. 구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야, 내가 단어는 좀 안 외웠어도 10년 넘게 영어를 공부했는데 구조가 5개밖에 안 된다면서, 그럼 왜 5개밖에 안 되는 구조가 이렇게 안 보이니?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야, 나는 영어책도 사가지고 인강도 들어봤어, 난 토익 학원도 들어가서 공부해봤어 하시는 분들 반드시 계실 거예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밑에 영어는 제가 위치가 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 위치를 문법적으로는 구조라고 할게요. 그 구조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영어 문법책을 사셨을 겁니다. 그리고 혹은 그 책을 가지고 강의도 들으시죠. 근데 왜 안 되냐고요? 밑에 보실게요. 자, 여기 박스 쳐져 있는 걸 제가 영어 문법책이라고 하고 가정을 드리자면요, 자, 굉장히 문법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문법이라고 하는 건요, 영어라고 하는 언어의 어떻게 보면은 규칙이죠. 그래서 그 규칙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구조가 보여야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문법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셨어요. 그리고 이걸로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해요. 자, 그러면 구조가 보여야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 자, 명사란 너무 설레인다, 이제 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써있죠. 명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을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며 여기까지는 알아요.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잖아요. 뭐 북한산 이런 거. 그리고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주어 목적어 알죠? 요 정도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삐그덕거려요. 자, 보어래요. 보어. 명사는 뭐 보어? 보어라고 하는 거에서 영포자가 조금씩 탄생을 하거든요. 보어 중에서도 뭐 주격 보어, 그리고 뒤에 보시면 목적격 보어. 뭐야? 나 지금 명사 공부하려고 하는데 나 명사도 모르는 지금 이거 보어가 뭐고 목적격 보어는 뭐니? 라는 생각이 조금 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가 더 환장하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명사래요. 그러니까 명사를 공부할 건데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명사래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뭐냐고요 도대체. 이러면서 이제 영어가 턱턱턱턱 막혀요. 명사라고 하는 건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만만하게 봤는데 자 그런데 자 밑에 더 보시게 되면은 명사의 종류에는 명사, 명사고 명사절이 있대요. 명사절이 뭐야 그러니까? 명사절이 왜 있는 거야? 그럼 명사절은 도대체 그 위치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거를 알려주시는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잘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되게 쉽게 알려주시는 분이.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어란 뭐 어쩌고저쩌고고 명사,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갈 수 있대. 그러니까 주어는 알겠는데 주어를 배우고 싶은데 지금 투부정사가 뭐냐고요. 동명사, 명사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외계어로 지금 다가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극복을 못하고 앞에서부터 영어를 포기하게 되고 영포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정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더 환장하는 건 뭐냐면요. 실제로 저희 남편이 이제 승진을 하기 위해서 토익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토익 초급 이제 책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앞에 왼쪽 바닥에는 주어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설명을 이제 선생님이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요. 이거 해당하는 문제예요. 주어 자리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기출문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거기 보시면요. 이런 문제를 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푸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토익 학원 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엔 대공감하시는 게 뭐냐면 주어 수업을 듣고요. 이런 문제를 선생님께서 이거 시험에서 나왔던 거예요. 풀어볼게요 하고 막 뭐 5분 주시고 막 이래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푸는 것 같죠? 초급반에서. 그 사람들도 못 풀고요. 나도 못 풀어요. 다 못 풀어요. 다 헤매고 있어요. 왜냐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푸냐는 거죠. 나 지금 주어가 지금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것도 지금 개념이 잘 확립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계속 영어가 어렵죠. 왜냐고요? 이러한 용어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용어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영어는요. 그래서 요 밑에다가 보시면 너무 어려운 용어라고 쓸게요. 빨간색으로. 용어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어 공부를 포기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영어라고 하는 그 언어의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문법 설명을 보시게 되면은 그 구조가 보여요. 문법 설명이 이해가 되면은 구조가 보여요. 그럼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문법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 용어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영포자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용어를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용어를 정리한다는 거는요, 내가 영어 문법 수업을 들을 뇌를 만드는 거랑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이 외계어 같은 문법 용어를 네가 어떻게 가르칠 거야? 내가 10년을 넘게 공부했어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가르칠 거니? 제가 어떻게 가르칠 건지 말씀드릴게요. 정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수업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많이 연구를 했고 공부를 했고 참고를 했고 정말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모두는요 우리말 굉장히 잘하는 네이티브시죠. 제가 OT 강의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우리말 정말 잘하세요. 여기 있는 문장 중에서 한국말로 된 거 못 읽는 거 없으시죠? 못 알아듣는 것도 없으실 거예요. 용어가 어렵다는 것만 이제 납득을 하실 분. 그래서 제가 이 용어들 있죠. 이 용어들을 한국말로 진짜 진하게 탁 와닿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말로 먼저 보고 우리말로 먼저 진하게 알아듣자고요. 영어로 하면은 영어로 막 공부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라는 게 우리말로 진하게 이런 느낌이었어? 이런 거였어? 그거를 알고 나신 후에 영어로 확인하겠습니다. 영어 문장에서는 요 투부정사가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거를 제가 한국말 먼저 진하게 그리고 영어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그러한 방식으로 제가 용어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제 옆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옆 페이지로 가시면 컨텐츠, 마찬가지로 컨텐츠예요. 그리고 이 밑에를 먼저 한번 보실게요. 컨텐츠라고 되어 있고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챕터 1부터 5까지는요. 용어 정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품사부터 시작해서 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요. 단어 한 번도 안 만나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랑 이렇게 용어를 뽀개고 나서 뭐를 할 거냐면 결과적으로는 제 목표예요. 여러분들 구조 보이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조 정리, 여기선 그냥 정리만 하면 돼요. 왜냐면 제가 용어 정리를 하면서 용어 정리 공부를 시켜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영어 문장을 노출시키겠죠.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 구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며들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리만 싹 해드릴 거예요. 1형식부터 몇 형식까지? 5형식까지. 그래서 정말로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데 그러면 왜 구성요소부터 안 하고 품사부터 공부해? 왜 준동사가 네 번째야? 이런 순서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 순서로 이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할 건데 왜냐면 그거는 이제 위에서부터 제가 필기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펜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빨간 색깔 펜 들고 이제 OT 수업에서는 제가 편하게 들으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저랑 이제 본격적으로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영어라고 하는 언어의 특징 때문에 제가 이러한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할 거거든요. 자, 첫 번째로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위치가 다라고 했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위치를 저는 이제 문법 용어로 구조라고 할게요. 구조. 자, 문법이라고 하니까 되게 딱딱해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가 문법을 공부하셔야지 말을 하든 쓰든 듣든 모든 게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같이 가볼게요. 자, 영어에서 위치는 구조라고 해요. 문법에서요. 그리고 이 구조는요, 5가지죠. 자, 1형식부터 해서 5형식까지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같이 필기하실게요. 그리고 1형식, 2형식 이런 식으로 끝에 글자가 이렇게 끝낼 거예요. 형식 이렇게. 자, 천천히 필기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형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니? 그걸 볼 건데요. 자, 이제 검정 색깔 펜 들어보실게요. 자, 검정 색깔 펜 들고 자, 첫 번째 위치 패턴인 1형식부터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자, 1형식은요. 뭐 잘 기억은 안 나.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주어랑 술어라고 하는 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 두 번째 위치 패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자, 2형식이라고 하는 두 번째 위치 패턴은 주어라고 하는 애랑 술어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 건 1형식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 뒤에 한 가지가 더 나오죠. 네, 맞아요. 보어라는 애가 나와요. 보어. 자, 필기하고 계시죠? 같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위치 패턴 뭔데? 우리가 3형식이라고 하는 애 가장 자신 있죠? 주어, 그 다음 술어, 그 다음 뭐가 들어가요? 그쵸. 여기에 목적어가 들어가요. 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에 네 번째 위치 패턴을 구성하는 요소를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위치 패턴은 주어와 그 다음 술어, 그 다음엔요 목적어.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목적어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목적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자, 그럼 다섯 번째 가볼게요. 5형식이라고 하는 요 위치 패턴은요 주어가 들어가고 술어가 들어가요. 그리고 목적어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네, 맞아요. 보어가 들어갑니다. 보어가 들어가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요거 배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1형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주어와 술어예요. 동그라미. 자, 그리고요. 5형식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는요. 주어, 술어, 목적어, 보어라고 해서 지금 다 끝에 글자가 뭐로 끝나요? 그쵸? 어자로 끝나죠.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라고 하는 애들은요. 끝에 글자가 모두 어자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이제 품사랑 헷갈리지 마세요. 괜찮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영어 선생님들께서는 많은 분들이 문장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구성하고 있다. 요걸 밀고 나가기 위해서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이제 내가 다 만들 수 있겠구나. 요게 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 주어는요, 한마디로 자리예요, 자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주어가 의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리죠.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와서 앉아야 되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주어 자리에 앉는 친구가 있는데, 주어 자리에 앉는 친구를 우리는 품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어는요, 그냥 자리를 제공해 줄 뿐이에요. 이 자리에 누가 기어 들어가서 앉아야 돼요. 걔네들을 우리가 품사라고 할 거예요. 파란 색깔 펜 들고 써볼게요. 품사. 그리고 예상하셨겠지만 품사는 끝에 글자가 다 사자로 끝나요. 그리고 지금부터 주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 친구가 들어가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은요, 이거 안 외우셔도 돼요. 제가 이거 개념만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앉을 수 있는 품사는요, 명사라는 애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명사가 뭐 하는 애인지 몰랐는데, 명사 뭐 하는 애? 주어 자리에 앉는 애예요. 자, 그러면 얘랑 비슷한 대명사라고 있어요. 얘도요, 명사 대신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주어 자리에는 명사랑 대명사 얘네밖에 못 앉아? 네, 얘네만 들어가요. 얘네만. 자, 그러면 수로 가볼게요. 자,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이 자리에는 딱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걔가 동사라는 애예요, 동사. 그래서 수로 자리에는 누구만 들어간다? 동사만 들어가요. 다른 애 명사 못 들어가요? 네, 못 들어가요.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목적어라고 하는 요 자리에는요, 자, 명사라는 애랑요, 대명사라고 하는 애가 들어갑니다. 다른 애요? 네, 못 들어가요. 여기는 명사, 대명사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요 보어라고 하는 애 가볼게요. 자, 보어라고 하는 애는요, 3명이 들어가요. 첫 번째, 명사. 쓰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진짜 달려들어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복습 잘 해주셔야 돼요. 명사랑 그리고 대명사 왔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진짜 영포자냐 아니면 조금 영포자냐 좀 덜 영포자냐 요게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애들 상담하러 오면은 보어 자리에 뭐 들어가니? 하면 요거 대답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못하실 거예요. 자, 명사, 대명사 그리고 한 명이 더 들어가는데 걔가 네, 아시는 분은 조금 덜 영포자예요. 형용사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중학교 고등학생들 중에서요 90% 이상이 보어 자리에 영포자들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포자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자, 품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옛날부터 팔품사라고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명사, 대명사, 동사 얘는 겹치고 형용사까지 해서 지금 4개가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4명 어디 갔니? 자, 나머지 4명요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얘는 조금 쩌리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자, 첫 번째 부사, 전치사, 아는 애들 이름은 알죠, 여러분들? 접속사, 그리고 마지막 감탄사까지 해서 총 8개의 품사, 팔품사라고 얘기합니다. 얘네들은요 자리에 앉는 애들. 그러면 요런 게 궁금할 거예요. 아니, 그럼 얘네는 여기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왜 있는 거야? 근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네가 지금은 조금 이제 쩌리처럼 보여도 얘네도 무조건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사도요, 여기 안에 어딘가는 가야 돼요. 그리고 전치사는요, 얘도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있지, 얘네들이 요 안에 못 들어가면 얘네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정확하게 진하게 하나하나씩 다 볼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요렇게 우리가 올라가서 결국에는 구조를 볼 거거든요. 근데 한 번만 더 강조 드릴게요. 이제 빨간 색깔 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빨간 색깔 펜으로 요 품사 있죠? 여기 품사 있는 부분에다 이렇게 박스를 좀 쳐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진짜 그림을 잘 그리면 여기다 해골 표시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고 여기가 바로 외계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OT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거 있죠.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형용사절,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 아니면 관계부사절 이런 것들이요. 걔네가요 관계부사절이요, 여러분들 형용사절이에요. 형용사절. 그럼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런 용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영어를 포기하시잖아요. 자, 더 환장하는 것들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전치사예요. 전면구가 있는데 그 전면구는 동사를 꾸며주니까 얘는 지금 부사구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없어도 되겠지? 이런 설명.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수업에 들어가면 이런 설명을 듣게 되죠. 진짜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외계어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숨이 차고 여기서부터 영포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다? 여기서부터 용어를 다 뽀갤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명사부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 먼저 볼게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품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성 요소를 보는 거고 마지막에 형식을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 잠깐 눈 감아주세요.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저랑 같이 영어를 뽀갠다. 용어를 뽀갠다. 그리고 구조를 마침내 보게 된다. 마침내 내가 토익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 마침내 내가 패턴 영어를 하게 된다. 뭐 회화 같은 거 보시면은 회화 패턴 영어라고 하시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거 위치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패턴 영어 맨날 외워도 정작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잘 못하셨을걸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 특징이 이거죠. 한국 사람들은요, 회화를 아무리 배워도 회화 학원에 가서 맨날 뭐 제니퍼랑 나랑 짝을 지어서 회화를 계속해도요, 요런 게 있어요. 요거 내가 문법 조금 모르는데, 자신 없는데, 조금 틀릴 것 같은데, 그러면 입 밖으로 안 나와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심해요. 왜냐면 이 문법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문법을 아셔야지만 회화를 하던, 토익을 하던, 수능 공부를 하던, 내신 공부를 하던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게 왜냐면 기초니까요. 그게 용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문법 같은 거 완벽하게 뽀갤 수 있게 품사부터 용어 정리를 하실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저랑은 이 다음 강의에서 품사편으로 돌아올 거거든요. 그 중에서 명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트로 강의, 조금 이제 컨텐츠를 설명하는 강의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진짜 진지하게 들으시고 저랑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영포자 탈출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저랑은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